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상 정말 좁다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전 이번에 저 말을 실감하는 일을 겪었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세상이 정말 좁으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위에 오빠가 하나 있긴 하지만 오빠는 결혼 후 새언니와 함께 베트남에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핑계로 정말 자주 놀러 갔었지만 코로나 터지고는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얼굴을 제대로 본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새언니랑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족이라고 해봤자 저랑 부모님만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딱히 어려움도 없었고 전업주부이신 엄마 덕분에 어려서부터 간식 하나를 먹더라도 정성이 들어간 엄마표 간식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만큼 가정적이셨고 가족들의 일에는 늘 헌신하셨던 엄마셨죠. 엄마만 노력한 건 물론 아니고 엄마가 가족들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아빠께서도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외벌이였지만 늘 부족함 없게 살게 해주셨고 그만큼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화목하고 금전적 부족함도 없던 저희 집안의 막내딸이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니 부모님의 관심을 집중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시집 못 보내겠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빠께서는 적절한 나이라면 이제 시집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두 분이 아무리 저렇게 말을 해도 의미가 없던 게 제가 결혼할 생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부지 마냥 시집 안 가를 외치면서 제 일만 하며 살던 중 한 남자를 만났어요.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 이상으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연애 안 한 지도 오래된 상태였는데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당장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가다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죠. 마치 저희 아빠처럼 따뜻하고 자상하면서 적당히 유머 감각도 있던 그 사람이 참 좋았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하호호 웃기만 했고 근심 걱정이 뭐였는지 오늘 하루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런 애랑이에게 한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줬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꼭 결혼을 할 거거든. 그러려면 이 얘기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쉽지 않은 얘기지만 들어줄래? 그럼 당연하지. 천천히 한번 얘기해볼래? 알겠어. 그럼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럼 엄마랑 여동생밖에 없는데 엄마랑도 연을 끊고 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서로 마음을 열어보고 있거든. 어? 그게 정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엄마 욕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쉽지가 않은데 엄마 성격이 좀 유별나. 남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고집도 세고 소통도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돌아가시고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말하면서 일도 안 하시고 나한테 돈만 바라더라고. 모른 척 돈도 해드렸는데 도가 지나치니까 결국 싸움도 되고 연까지 끊었어. 그렇구나. 어려운 얘기일 텐데 솔직하게 해줘서 고마워. 뭐 그럼 지금은 어머님이랑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고 여동생도 가운데서 힘들었겠네? 엄마가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거부했거든? 근데 이번에 여동생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가운데서 힘들다고 하길래 마음을 열어보려고 노력 중이야.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면서 정작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그래,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고마워. 내가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랑 꼭 다시 예전처럼 사이 좋아질 수 있게 나도 노력해볼게. 애랑이의 어려운 고백에 저는 놀라움도 있었지만 감동했습니다. 내용만 딱 봐도 이건 본인 얼굴에 침 뱉길 수준이기에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게 이런 얘기를 고백해주는 걸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내게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 대면대면한 시무와 애랑이를 위해 노력했어요. 이 둘의 사이가 좋아져야 제가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성격 때문에 연까지 끊었던 애랑이기에 혹여나 결혼 후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면 미련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 끊을 거라는 말을 또 하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당한 건가 싶었습니다. 전 애랑이에게 먼저 시모를 보고 싶다고 권유를 했고 시모와 저희 두 사람은 만났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 둘 사이도 어색하기에 정말 숨막히는 어색함이 있었죠. 그치만 그럴수록 더 밝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고 약간 푼수처럼 이 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최수민이에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뭘 그래? 둘이 데이트하는데 늙은이 초대해준 게 고마운 일이지. 알겠지만 우리 석훈이랑 나랑은 사이가 대면대면 하거든. 근데 그걸 또 사이좋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니 내가 고맙지. 아유, 아니에요. 고마우실 거 하나 없으세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래도 좋지. 어머님, 여기 세트 메뉴가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따로 눈길 가는 메뉴가 있으세요? 이미 메뉴 다 정해놓고 눈길 가는 메뉴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난감하네, 나 참. 뭐 요즘 아가씨들 다 그런가 봐. 엄마, 그렇게 말을 해? 이럴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그냥 이 사람 보지 마. 엄마가 혹시 메뉴 고르는 거 어려워할까봐 세트 메뉴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알려준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 따로 먹고 싶은 게 있는지를 물어본 거고 배려를 해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비꼬면서 말을 해? 너는 또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나도 내가 느낀 그대로를 말한 거야. 이미 메뉴를 세트 메뉴 먹으라고 정한 것 같은데 뒷말을 뭐하러 하냐? 뭐 이런 뜻이지. 내가 그런 말도 못하냐? 결국 이 모자관계는 이날도 싸움이 일어났고 쉽지는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마치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딱 걸렸다는 느낌으로 서로 헐뜯었죠. 이런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낯설기도 해서 마음이 헷갈리고 많이 무겁더라고요. 저희 집안 모습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애랑이만 봤을 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인데 시무를 봤을 때는 꼭 놓쳐야 할 사람이 돼버리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흘러갔고 전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우선 해보기로 했죠. 시무와 애랑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데이트할 때 몇 번씩 시무를 더 모셔서 함께 했습니다. 정말 예쁜 카페도 모시고 가고 맛있는 맛집이나 여행을 함께 모시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몬도 말씀하셨죠. 세상 참 좋아졌다. 커피 한 잔 먹으러 왔는데 무슨 외국에 온 것 같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데이트를 하는구나. 어머님, 여기 분위기 괜찮죠? 제가 딱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다 하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 분위기 너무 좋고 만족스럽네. 이놈 자식은 저만 좋은 곳 다녔네, 그래? 수민이 아니었어? 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었겠어. 좋으면 좋다고 하시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해? 좋다고 했잖니.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너무 좋으니까 어이없다는 뜻이지. 너는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니? 어? 내가 그렇게 싫어? 어디 말을 해봐라. 아, 정말 또 왜 그래요? 분위기 좋은데 망치지 말고 그냥 있다가 가죠. 봐라, 수민아. 얘가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나라고 기분이 좋겠어? 이러니 아무리 폐합한 낳은 자식놈이라고 해도 나도 싫은 거야. 나도 사람이고 감정, 기분이 다 있는데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저 솔직히 말할게요. 두 분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서로 헐뜯기만 하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적어도 제가 노력하는 게 보이시면 두 분도 서로에 대해 노력 좀 해주세요. 결국 솔직한 심정을 내비추니 그때서야 시무와 애랑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더 저들 관계에 끼어들기 싫어졌고 알아서 하게 냅둘까 싶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친 거죠. 막말로 저들끼리는 저렇게 난리인데 제가 뭐라고 나서서 이러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생각이 많았는데 하필 이때 집에 문제도 터졌어요. 멀쩡하시던 아빠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뇌 쪽에 문제가 생겨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수술 중이셨죠. 하필 이때 친오빠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엄마랑 저 둘이서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고 아빠께서는 큰 수술을 이겨내시고 무사히 깨어나 주셨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병상에 계시는 동안 집은 완전 비상이었죠. 사업을 운영하시던 아빠의 사업장은 마비가 되었고 결국 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정신을 차리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도 바로 이 터진 상황을 해결하는 일이었죠. 평소에 아빠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기에 다들 제게 연락을 주셔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무지함에 너무 답답했어요. 아빠 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하시던 곳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집안 경제가 한순간에 기울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이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이라는 축복받을 일을 결심한 상황에 터진 일이죠. 결혼이고 나발이고 당장 우리 집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제가 모은 돈을 아빠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어요. 이건 결혼자금으로 꼭 남겨두라며 그 돈 있어도 없어도 해결될 거면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될 거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한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던 저희 엄마께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쭉 주부로 사셨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실 거라 혹여나 상처받으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고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같이 찾아봐 줄게. 성급하게 막 들어가지 말고, 알겠지? 무슨 소리야, 딸. 엄마 일할 곳 정했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엄마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소개해줘서 공장 가기로 했어. 일도 많이 힘들지 않고 엄마 또래 사람들도 많아서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정말? 그래도 공장 일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에이, 일은 힘들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이제 주부로 살 이유도 없지. 엄마도 그렇게 나가서 돈 벌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어울리면서 살려고. 그럼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고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 엄마, 알겠어. 대신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곳 알아보기다. 억지로 참고 하지 말고. 엄마께서는 단골 미용실 원장님의 추천으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지 않다고 한들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사회생활을 몇십 년 만에 하시는 거라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마 사회초년생 때 첫 출근을 하던 저를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하던 일을 시작하고 힘든 걸 알기에 칼퇴를 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도 준비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께서 정말 잘 적응을 하고 계신 건지 힘든데 억지로 속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죠. 아빠께서는 퇴원을 하셨으나 집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셔서 하시던 일을 예전처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힘들어도 참고 하실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매일 엄마가 퇴근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엄마가 오시면 엄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은 어땠어? 일은 정말 괜찮았던 거야? 응, 일은 들은 것처럼 정말 어려울 게 하나 없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고 있어. 아, 정말 다행이네. 그래도 중간에라도 너무 힘들면 꼭 그만둬야 해. 알겠지? 딸이 엄마 걱정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이제 마음 놓고 너도 예전처럼 너 인생 살아. 엄마는 자식 둘이나 낳고 키운 강한 엄마니까 걱정 말고. 내가 좀 유난 떨기는 했지? 그냥 나는 엄마가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게 싫어서 자꾸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 힘들어도 엄마가 이기고 견뎌내야 할 몫이니까 너무 걱정 마. 그렇게 따지면 너 사회초년생일 때 상사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매일 밤 우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잖아. 다 똑같은 거야. 엄마는 제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제가 자꾸 이렇게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빠께서 오히려 더 미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유난을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랑이에게도 집 사정을 다 말한 후 결혼을 조금만 미루자고 했습니다. 애랑이는 당연히 이해한다면서 우선 저희 집이 회복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지니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고 말을 해줬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힘을 얻은 저는 새롭게 변한 저희 집에 적응을 하며 다시 예전처럼 일어설 수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친오빠는 사업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돈으로나마 미안함을 표시했고 오빠의 도움으로 조금씩 악화되었던 상황들이 풀렸습니다. 제 돈은 절대 받지 않았던 아빠도 친오빠 돈은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시집도 안 간 딸 돈을 쓰는 건 미안했겠지만 장가도 가서 잘 살고 있는 아들의 도움은 받기 덜 미안하셨겠죠. 조금씩 집안의 사정이 풀려가니 마음이 놓였지만 엄마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힘겨워 보였습니다.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었고 저는 결국 하루 날 잡고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을 해줄래? 그게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들도 다 괜찮고 일도 안 힘들어서 좋거든.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 없는 소문을 막 만들어서 내가 남자 직원을 꼬시는 여우라고 하지를 않나. 툭 하면 뒤에서 다 들리게 욕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아. 뭐라고? 그 사람 엄마랑 동년배 아니야? 그런데 나이 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직장에서 그런 짓을 한대?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랑 마음이 맞아서 같이 다니는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그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내 내 험담을 그렇게 하나 봐. 우리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길 바라는 거지. 나 하나 왕따 시켜 뭐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늘 그렇대. 꼭 한 사람을 지정해서 괴롭혔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엄청 싸우거나 퇴사하거나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유도 없이 그래? 본인보다 눈에 띄거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 못마땅한가 봐. 엄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마음 맞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난생 처음 하는 일이라 걱정했는데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나 봐. 말도 안 돼. 그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엄마, 왜 그걸 당하고 있어? 당장 그만두던가 아니면 들이받아. 그래서 엄마도 고민 중이야. 심적으로 너무 괴롭거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러니까 죽겠더라고. 아우, 당연하지. 그래서 요즘 얼굴이 안 좋았구나. 알고 보니 엄마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엄마께서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텃세를 부리다 못해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께서는 끝까지 버틸 거라며 퇴사를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지는 거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고 전 그런 엄마를 묵묵히 응원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엄마께서 누가 봐도 많이 운 듯한 모습으로 퇴근하셨어요. 놀란 마음에 엄마께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딸, 엄마 그냥 다 뒤집고 그만뒀어.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정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저희 엄마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편찮으신 걸 알고 그 여자는 남편은 쓸모가 없어져서 집에 나몰라라 두고 남자 많은 공장에 와서 하나 꼬셔가려고 취업을 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거죠. 건드리면 안 될 것까지 건드렸고 결국 폭발한 엄마께서는 그 여자와 머리채까지 흔들며 싸웠다고 합니다. 퇴사를 한 엄마는 집에서도 많이 우셨고 아픈 시간을 곁을 지켜드리며 함께 보냈어요. 그 이후 어느 정도 집안 사정도 풀렸고 엄마가 또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냥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며 지인들을 만나니 그때의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난 듯 보였고 이때 미루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드디어 태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신경 쓰는 동안 남편과 시모의 사이는 꽤 좋아져서 다행이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데 시모의 얼굴을 본 엄마께서는 표정이 한없이 일그러졌고 갑자기 물을 냅다 뿌리시는 겁니다. 절대 이럴 뿐이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엄마! 자네 엄마라는 사람이 인간이었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첫 단 여자 집안에 내 딸 시집 절대 안 보내. 그 이유는 네가 더 잘 알지? 얼굴 쳐다보면서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
당신도 나오고 수민이 너도 나와. 아니, 네가 왜?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짓고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엄마 공장 다닐 때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 나쁜 년이 바로 저 년이야. 그러니까 결혼 허락 못해, 나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어머님, 아니, 저기요, 아줌마. 당신 머리채를 쥐어뜯으러 공장으로 몇 번이나 쳐들어갈까 했는데 꾹 참았네요. 그래도 당신 보면 해줄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하니 참 좋은데요. 나이 좀 똑바로 쳐 드시고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허언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참에 치료라도 받아보시던가. 전 그 길로 부모님 모두를 모시고 나와버렸고 얘랑은 저를 붙잡고 난리를 쳤지만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랑과 시모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싸웠고 이후 시모에게 사죄하는 연락도 왔어요. 거기다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또 물을 한 대접 뿌려주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며 저것들과는 완전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애랑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지만 저런 시모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에 전 고민도 없이 끝을 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대처한 일인데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